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도 늘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논하는 게 선과 악이거든요. 옳다 그르다. 이거 도대체 기준이 어딘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불교에서는 선악의 근본, 그러니까 원천의 바탕에서는 이게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없어요. 뿌리가 둘이 아니고 같고 그 본질은 비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에서는 또 옳으니 그르니 분명히 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원리를 좀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불교에서 선악의 근본이 공하다라니까 해석을 한편으로는 선악이 없다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제 막무가내야 되잖아요. 이 경우는 이제 외도 소리 듣고 위험하죠. 그러면 또 선악이 있다, 본래 붙어 있는 거에 이렇게 마음에서 꾹 간직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 역시 외도 아직 법을 모르다 이거죠. 또 위험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두 사상에 빠지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조사들께서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말라. 악이라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선이라고 좋아하고 집착하고 이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정도가 심하게 되면 오히려 악업을 쌓고 업장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기한테나 주변에 이익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나쁜 결과가 다가와.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경계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화합인데요. 나도 스스로 자유를 추구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이도 자유롭게 해주며, 또한 서로 각자의 가치를 존중해서, 일종 인권 존중도 됩니다만은 존중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가치를. 자유는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그만큼 귀중한 것이지만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어요. 꼭 각자 책임을 다하고 그만큼 노력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앉아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평화도 그냥 얻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불어서 살고 또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는 꼭 서로가 이익을 주고 배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상대를 필요로 하고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품을 주고받아야 돼요. 일방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자, 이 과정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 사기가 들어가 버리면 그 집단이 와해되고 믿음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도 자유롭고 남도 자유롭고 나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며, 내 운명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결과론적으로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공존하자. 그러니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같이 공존하자 이거지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살고 너는 그러면 안 돼 하면 전쟁이 나잖아요. 또 내가 다 차지하려면 전쟁 납니다. 그래서 골고루 베풀고 나누고 이러면서 같이 살자는 게 화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법이 그와 같은 바탕에서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좋은 법이다 이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킬 만한 좋은 법. 그런데 반대로 독재자가 자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민한테 강요하면 나쁜 법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관습, 풍습, 종교 가르침 이런 것이 크게 우리 일상을 지배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종교 이름으로 아니면 풍습의 이름으로 아니면 간섭의 이름으로 아까 말한 서로가 서로
공점, 배품, 공이 사는 걸 해친다면은 그것은 악업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나쁜 과보를 받게 된다. 또 미래에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처하고 안 좋은 시대에 낳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건 공덕이 안 된다. 죄업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일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종교의 가르침대로 성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선행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집단이 아니면 그 나라가. 그러나 그것은 악업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세력이 있다 해보세요. 종교로서 나라를 다스린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권력자가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선비 집단이 그럴 수도 있고 군인 집단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세력이 강한 쪽이죠. 그러면 그쪽에서 생각하는 선악대로 법을 만들어 가게 돼요.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은 풍습도 되고 간섭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만큼은 그 시절만큼은 모두가 거기에 젖어서 저기 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간섭 풍습이 되면 옳은 거에 돼버려요. 또 특히나 종교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됐다면은 진리의 포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착각하고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왜 없이 어찌되든 나를 핍박하고 남을 핍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같이 공존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베풀고 하는데 장애가 된다 하면은 악업이 쌓이는 거죠. 종교를 행하면서 악업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선행한다 하면서 악업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각자 선악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각자 자기가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지금 생활 환경. 거기 플러스에서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가 생각할 때 옳게 느끼고 좋게 느끼고 마음에서 원하는 거 또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게 결합이 되면서 그것을 자기가 옳다고 받아들이고 아니면 착각을 하게 돼요. 또 어떤 집단이나 나라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위기에서 이게 옳아 하고 나름대로 착각이 오죠. 대체적으로 세력이 지향한 쪽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힘이 강한 쪽에서. 힘이 약하면 악으로 몰려버려요. 아니 종교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이지. 약한 집단인데 뭐 좀 특출나게 해보세요. 대부분 이단으로 몰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집단이 엄청나게 커지고 수많은 사람이 진리다고 믿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전법을 암만 주장해도 너가 이단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 눈앞의 세상은 세력이 결정해요. 선악을. 조선시대 보세요. 선비들이 모든 걸 장악하면서 전부 공자월 명자월로 다 선악을 결정해서 서열 이주, A 이런 거 주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옳으니 그러니 그걸로 논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모두가 편할 수가 없고 모두가 모두를 공격하고 모두가 모두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져 버렸다 이거죠. 다 가난해져 버리고 원하는 것은 선한 세상 좋은 세상을 바랬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세상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 순간 이 시대에도 보면은 아까 말한 합을 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그래도 다 선진국 소리 듣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문물이 발전하고 모두가 열심히 각자 책임하에 자기 연구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면서 법률 지키고 하니까 선진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세력도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왜? 서로 다른 계층, 모든 계층이 각자 존중받으면서 같이 노력하고 같이 법이라는 기틀을 지켜가면서 활동해가니까 세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나 독재 집단 세력 왜 안 커지냐? 몇 명이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손금 메고 가만히 있게 돼버리면 이거 세력이 안 커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약해져 버리죠. 처음에는 힘이 좀 세 보이는데 말이 조금 옆으로 나가죠. 줄여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생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말라, 뭐 이간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항상 생활에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만들고 피해를 주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요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화합을 절대적으로 해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고 그건 통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저 세월을 두고 어느 시대 가도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통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것은 아까 화합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적을 많이 죽여가지고 승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웅 나라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춤추고 하겠습니까? 그 나라 백성 국민들이 피해를 안 입으니까 영웅이죠. 그러나 반대로 적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원수 중에 원수가 되겠죠. 그 영웅이란 사람이 왜? 자기 군사들을 많이 이제 죽이고 피해를 줬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어요? 그 살생이 정말로 많은 사람 평화와 이익을 위해서 행해졌다면은 그게 공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생한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살생한 자체. 이유 불문 살생한 파동은 작용하고 남는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다시 역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악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악과 악업은 상쇄되는 거 아닐까요? 예, 상쇄가 안 되죠. 이건 이것대로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복업을 받고 저건 저것대로 시기가 돼서 싹이 나면 그 악업을 또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행업에는 상쇄가 안 되는 거니까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공덕을 많이 짓고 자다 실수하면 다 봐주잖아요. 좀 죄업을 지어도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 용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상시로 상쇄이지만은 그것도 상쇄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상쇄는 안 되죠. 아무튼 상쇄를 인간에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파동은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우주의 에너지 파동은 그대로 작용해요. 약간 다른 새끼 점점 이 에너지가 모이면 강대해지고 그러나 영원히 강대해지는 거 아니고 또 흩어질 때가 오고 비슷한 게 딱 모이면 친구처럼 강하게 단합하지만은 세력이 커지면 둘로 쫙 갈라져서 싸우게 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에너지가 탕 부딪히면 바로 충돌해서 싸우지만은 멀리 밀려나간다 하더라도 영원히 밀려난 게 아니고 반드시 다시 가까이 끌어당기게 돼 있다는 것. 또 서로 딱 맞고 사랑하고 에너지가 강하게 접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헤어질 때가 온다는 것. 이와 같이 이 에너지 움직임은 항상 유동적으로 파동이 있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에너지 실상도 근원은 텅 비어 있다는 거지요. 앞에는 무한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모양을 나타내지만은 근원은 딱 둘이 아니고 환히 비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 좋아도 집착하지 말고 나빠도 슬퍼하고 집착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조금 정리해 볼까요? 선악은 근본이 화병을 하면 좋은 파동이 있고 좋은 가보가 다가오고 좋은 세계를 만나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선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도 다 환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의 세계를 가든 식물의 세계를 가든 화합하는 건 다 통합니다. 아니 사람이 다 개든 동물은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같이 살자고 나누자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건 어디로 가도 통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이 나누는 거 그거는 공산주의죠. 혹시 그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각자의 역량만큼 책임을 다한 만큼 각자의 위치만큼 존중받고 대접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정해놓고 차별을 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인도의 힌두교에 보세요. 거기에 일단은 종교적으로 천민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은 잘하든 못하든 영원히 천민계층이에요. 날 때부터 정해놨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자기 나름대로 이해관계나 배우고 경험한 거 아니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옳으니 그르니 하잖아요. 여기에 집착하고 빠지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빠지면 악업을 짓게 되거든요. 더불어 사는데 지장이 생겨요. 직장에서도 지장이 오고 가정에서도 지장이 옵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종교에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마구 지을 수가 있어요. 선악을 판별해버리고 그러면은 자칫하면 아까 그 화합을 깨면서 대악업을 쌓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선업 쌓는다고 하는데 악업이 돼버린다니까. 간섭 풍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간섭 풍습 다르지 않습니까? 종교도 믿는 게 달라요. 그럼 거기 간섭 거기 방식으로 나라마다 적용하면 됩니까? 통합니까? 전혀 안 통하죠. 그거는 근본은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그 나라만 통하지 절대 딴 나라 가면 안 통해요. 내가 믿는 종교 이거 진리하고 어디 가서 주장해도 절대 안 통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상대방이. 자기들이 말하는 풍습, 간섭, 법률 가지고 이게 옳은 거야 하고 어디 가서 해보세요. 안 통합니다. 그거 동물이나 식물한테도 안 통해요. 그런 거는. 바른 선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그거 지키지 말아야 될까? 아니요. 그래도 지켜야 돼요. 환경 따라 전부 모양이 다르잖아요. 법이든 사람이든 나라든 다 다른데 그 나라 거기에 다 적응하고 지켜주고 하면서 마음에서 그것을 착각하지 말고 함부로 행하지 않으면 돼요. 아니 이슬람 제국에 갔는데 이슬람 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미국 갔는데 미국 법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존중하고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A란 사람, B란 사람 만나면 서로 대화하면 다 틀려요. 의견이. 그러니까 서로 각자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거래하고 나누고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야 그거 뭐 본래부터 그건 아니야. 니들 나라 법이지. 이래버리 무시하면 남는 게 뭡니까? 전쟁밖에 더 남아요? 그러면 싫든 좋든 또 악업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으로 항상 이게 화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늘 결정을 하고 행을 해갈 때는 화합적으로 결정해 가라 이거죠. 대인관계를 하든 어떤 결정을 할 때 정치하는 네가 법안을 만들고 실행을 해 나갈 때 항상 국민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법안인가 아니면은 그걸 깨뜨리는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생각 같아서는 네 편 내 편 옳으니 그르니 해가지고 쫙 밀어붙여서 끝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보세요. 해결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끝없이 증오와 원수가 만들어지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단 한시도 편할 날이 없기래. 그러면 서로가 싸우느라고 에너지 다 쏟아부어가지고 나라 꼴이 될 일이 없어요. 뭐 집안에서 그렇다면 집안 꼴이 될 일도 없고 회사에서 그렇다면 에너지가 모일 택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좀 쉽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만은 복잡하다 싶으면은 몇 번 더 들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선악은 근본은
다 둘이 아니고 텅 비어있다. 그러나 우리 실상이라 하는 이 대목에 와서는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부 가상이다 이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화병은 반드시 이거 선업을 쌓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다 이름에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 불문 화병이 깨지는 그런 작용은 악이다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왜? 나쁜 과보를 현실적으로 불러오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요소 중에 무엇이 있는가요? 그건 그거 아니에요. 흔히 자기 살아온 과정에서 생긴 이게 오라 하는 그 개인의 그 취향, 아니면 어떤 집단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그거, 이것이 진리하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종교를 믿는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것이 진리하고 막 주장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거, 이런 것이 악업을 쌓는 겁니다. 그 사회를 피폐시키고, 그렇게 그것이 강하면은 강한 나라일수록 후진국이 되고 약소국이 돼버려요. 왜? 서로 충돌하고 맹목적으로 살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병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서로를 편안하게 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공정하게 만들고 바른 법이 만들어지고 미래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선이다 이름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딱 정해 가지고도 늘 통하는 선도 있다 이거죠. 살생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건 어디로 가나 시대를 통하잖아요. 바로 이 자체가 화합을 깨기 때문에 이걸 행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또 화합이 도움이 된다면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다가 보니까 영웅이 탄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이야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행위라든 선행이든 악이든 어디다 이름을 붙여놨든 그 나름대로 반드시 파동이 형성되고 여지없이 그 파동의 결과는 작용한다는 것이죠. 선업을 많이 쌓아도 악업이 상쇄되는 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항상 화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예요. 어떻게 화병을 하든 악업은 안 쌓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선업을 많이 쌓는 것이지.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윤회한다는 긴 안목으로 보게 되기에는 아무리 선업을 쌓아도 좋은 세상이 나와도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다가 또 지은 악업이 작동하고 그러면서도 또 서로 싸워야 되고 이러니까 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럼 아주 벗어나는 길이 없겠어? 이런 게 나오죠. 그게 바로 무상해탈법을 닦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일체의 근본을 확인해서 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본래 근본 모든 실상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의욕을 끊고 무지를 끊고 대자유에 들어가는 해탈을 닦아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체의 집착하지 않고 본래 얽매임이 없는 참나를 찾고 한편으로는 실상에서 화병을 쌓아서 공덕을 지으라. 이것이 선이라면 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극선은 무상 대법을 닦아서 해탈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은 화병을 닦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만 줄일까요? 감사합니다.